이 세 가지만 지키셔도 여러분의 피부는 10년 뒤에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골마 있는 상태인 거죠. 마취라는 게 조금 아프고요. 뭐 그렇게 많이 아프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피부를 매끄럽게 만들어드리는 호호원장 한태호입니다. 오늘은 여드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오늘은 어떤 나의 습관들이 여드름을 악화시키는지, 여드름이 좋아지는 것을 막고 있는지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드름인데 누구는 흉터가 남고 누구는 깨끗한데 네. 이유가 뭘까요? 어떤 여드름이냐에 따라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그것을 어떻게 관리했느냐에 대한 부분이 있죠. 흉터가 잘 남고 흉터가 안 남고 그런 특징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여드름이 발생하는 그 깊이가 있습니다. 얕게 있는 여드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상대적으로 좀 깊게 생기는 여드름도 있을 수 있고, 그 염증 정도가 심한 여드름도 있을 수 있고, 염증의 정도가 좀 가벼운 정도도 있을 수 있겠죠. 경우에 따라서 흉터가 남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완전히 깨끗하게 회복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얕은 여드름이라고 해도 내가 그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얘가 더 깊은 흉터를 남길 수도 있는 상황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드름이 어떤 여드름인지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 알고 계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시나 흉터를 만드는 거는 본인의 실수 아닌 건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실수라기보다는 좀 습관에 가깝습니다. 습관은 내가 의식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냥 내가 행하는 행동들이거든요. 습관, 안 좋은 습관에 의해서 여드름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고, 그것들이 이제 흉터를 더 깊게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손을 대는 것이에요. 우리 손은 굉장히 지저분해요. 세균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닦아도 계속 세균이 많이 존재하는데, 여드름이라는 것 자체는 안에서 이제 염증 반응이 일어나서 이렇게 골마 있는 상태인 거죠. 근데 거기를 이 더러운 손으로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염증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드름이 있는 부위에는 가능하면 가급적으로 손을 대지 않는 게 좋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그냥 나몰라라 내버려 두고 방치하는 거예요. 여드름 염증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 염증 시간, 염증 기간에 의해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데, 염증 기간을 줄이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드름이 났더라도 염증의 그 시간을 줄이기 위한 노력. 예를 들면은 뭐 항생제 연고를 바른다든지, 아니면 병원에서 뭐 염증 주사를 맞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좀 노력을 해주시는 게 좋고,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본인이 직접 짜는 거예요. 압출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이 압출은 어떻게 보면 여드름 치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행위예요. 병원에 오셔도 치료를 할 때 압출을 굉장히 열심히 잘 해줘야지 여드름이 빨리 좋아집니다. 압출을 안 하는 여드름 치료는 있을 수 없어요. 보통 하는 게 이제 손톱으로 눌러서 짠다든지, 양옆으로 이렇게 밀어서 짠다든지, 이런 식으로 압출을 하게 되고, 좀 더 안 좋은 경우에는 뭐 입을 꼬매는 바늘 같은 걸로 약간 찔러서 거기를 짠다든지, 뭐 이런 분들도 계세요. 어르신들은. 이거 굉장히 안 좋죠. 오히려 더 그냥 빨리 나아질 수 있는 여드름이 더 심한 염증을 유발하거나 더 깊은 흉터를 남기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집에서 압출을 하려는 그 행위는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하고, 저는 가능하면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드름 흉터를 막으려고 하면 여드름 흉터를 막는 방법은 손을 안 대는 거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방치하지 말라는 것과는 약간 다른 이야기이기는 한데, 병원에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본인의 손을 대지 말라는 거죠. 내가 여드름이 났을 때 이것들을 짜거나, 아니면은 딱지가 생긴 여드름에 딱지를 뜯어버리거나 하는 이런 행위들은 흉터를 더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지가 생겼으면 그냥 그 딱지 그대로 두세요. 그대로 두시고, 딱지가 없더라도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두시는 게 흉터를 안 생길 수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고름 여드름 같은 경우에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세수를 하다가 나는 짜려고 하지 않았는데 그냥 터졌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뭐 그런 경우까지 막을 수는 없겠죠. 자연적으로 터지는 거니까. 하지만 가능하면 올바른 방법으로, 올바른 환경에서 압출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 내원하셔서 압출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염증 주사나 이런 것들을 좀 막고, 이런 행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복적으로 나가는 데서 계속 나는 여드름이 있잖아요. 반복적으로 나는 경우에는 이제 피지선에 문제가 있는 경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피지선에 대한 치료가 들어가는 게 좋고, 여드름이 피지선을 전체적으로 줄여주면 피지 분비가 줄어들면서 여드름도 전체적으로 완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치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바늘 고주파 시술 같은 거를 좀 받아서 치료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드름 흉터 예방을 위한 생활 밀착형 꿀팁이 있을까요? 쉽게 할 수 있는 게 우리 베개 커버 있죠. 그 베개 커버를 좀 자주
교체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머리도 닿고 막 이러다 보니까 지저분한 뭐 기름이나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다 묻게 되죠. 두 번째는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냥 손대지 않는 거예요. 네. 그 손을 댐으로 인해서 염증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딱지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다시 염증기가 반복돼서 더 안 좋은 상황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손을 대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세수. 옛날에는 우리가 세안을 할 때 좀 알칼리성 그런 클렌저를 많이 썼죠. 알칼리성 클렌저를 쓰게 되면 굉장히 뽀득뽀득하고 세수를 이렇게 깔끔하게 한 것 같은 느낌이 나요. 하지만 요즘에는 그런 세안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요즘에는 대부분 약산성으로 되어 있는 세 클렌저를 사용을 하시는데요. 얘네들은 약간 그 세수를 하고 나면 약간 미끄덕미끄덕해요. 얘네들이 왜 미끄덕거리냐면은 닦여야 될 것들이 안 닦여서 미끄덕거리는 게 아니라 세정은 다 되는데 피부 장벽이 잘 유지가 되고 촉촉하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남아서 보호를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드름이 난 경우에는 그런 강한 알칼리성 세안제를 사용하시는 것보다 약산성 세안제를 사용하시면서 좀 부드럽게 좀 세안을 미온수로 세안을 해주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붉은 자국은 그냥 두면 흉터가 되나요? 붉은 자국은 그냥 두면 흉터가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대신 갈색으로 이렇게 색소 침착이 남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붉은 자국이 남는 거는 그 안쪽으로 이제 혈관들이 확장되면서 혈관이 좀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붉은 자국이 남았을 때에 그 붉은 자국에 대한 그 치료는 뭐 혈관 레이저가 될 거고요. 뭐 XLV나 V빔 같은 혈관 레이저를 통한 붉은 자국의 치료,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 붉은 자국이 갈색의 색소 침착을 남겼을 경우에는 우리 그냥 토닝할 때 쓰는 그런 색소를 조금 연하게 해주는 그런 레이저 치료를 통해서 갈색 색소를 조금 완화시켜 줄 수가 있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만약에 진짜 움푹 패인 흉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움푹 패인 흉터를 개선하기 위해서 뭐 주베르 같은 스킨 부스터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포텐자 같은 바늘 고주파 치료를 받는다든지 하면서 개선을 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여드름 흉터를 악화시키는 그런 나쁜 습관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지지 말고, 너무 방치하지 말고, 손으로 짜지 말고. 이 세 가지만 지키셔도 여러분의 피부는 10년 뒤에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상 호호 원장 한태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